네, 포트폴리오 비책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코너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개별주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어떤 종목 선택하느냐 고민 많이 되실 거고요. 또 비중을 어떻게 조절해 나갈지, 어떤 타이밍에 담고 뺄지 정말 고민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 비책 포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비책 포트 쭉 함께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기분 좋은 날일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두 가지 종목이나 목표가를 터치했고요. 그 밖에 다른 우리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비책 포트 현황 열어보면서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6개의 종목들 수익률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먼저 얘기해볼 종목, 유한양행이죠. 와, 목표가를 다시 한번 돌파해냈습니다. 네, 유한양행 지난번 이제 급등 나왔을 때 이제 세로뉴스 관련해서 그 전에 이제 원전주들 세로뉴스 나왔을 때랑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렉나자 FDA 승인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좀 일정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 저는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제 포트 여기 한번 6종목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좋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었을 때 그래도 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을 편입을 했습니다. 유한양행 오늘 급등 다시 한번 나와줬고 리가켄바이오 특히나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 사파 플랫폼 관련된 부분들뿐만 아니라 또 이 유한양행과 또 관련해서 연계가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으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유한양행과 마찬가지로 목표가 도달을 했는데 이 두 종목 모두 다 목표가 상향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익절가 제시를 드리면서 좀 수익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 가격 전략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이제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익절가는 이제 10만 원 잡고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으로 좀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표가 상향을 할 건데 28,500원 그리고 익절가는 22,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종목 편입을 하기 위해서 한 종목을 좀 빼려고 그래요. 사실 종근당도 저는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선은 6종목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현재가 이제 종근당 현재가가 자, 현재가 122,600원인데 우선 포트에서는 제외를 하고요. 혹시나 이제 개별적으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에 나오는 목표가와 손절가 잘 기억을 하시면서 조금 더 가격 전략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고금리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동안 실적이 찍히지 못하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는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반영될 시장 환경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 측면에서는 종근당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포트 교체를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유한양행과 에이프릴바이오는 목표가 상향 조정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지금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보시지만 저희 포트 재정비를 위해서 지금은 편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새로운 종목을 좀 담아봐야겠죠. 먼저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짚어주신다면요. 네, 역시나 제가 예상한 대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의 주도주 업종으로 지금 자리를 잡은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잭슨 미팅 파월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 주요 지수가 지금 3대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다우나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게 1% 정도 초반이 올랐고요. 특히나 이제 러셀 2000 지수 같은 이 지수는 3% 이상 급등을 했는데 제가 반도체 섹터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불확실성 이슈도 있고요. 또 게다가 3분기 되면은 미국 정책 불확실성 이슈가 다시 한번 대선을 앞두고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 정책 불확실성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편입할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린다면은 네. 자, 금리 인하가 드디어 9월 달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은 정책 변화가 이제 조만간 나타날 것이다. 결국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실적이 찍히지 않은 기업들이 그동안 제일 많이 피해를 봤거든요. 잠시 뒤에 그 종목, 이제 앞으로 기대 수익 자체가 높을 수 있는 종목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태윤의 시선에서 시장 한마디 잠깐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에 좀 초점을 맞춰보는 게 좋을까요? 너무 궁금하니까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비장의 종목은 루닛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사실 이제 의료 AI 테마 관련된 종목들 그동안 이제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유동성 문제나 실적이 지금 당장 찍히지 못한다라는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실제로 JLK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유상증자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이 관리 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도 저는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뷰노도 제가 최근에 한번 편입을 해서 좋은 수익을 좀 달성을 했지만 이 루닛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AI 의료 테마들 중에서는 일정 모멘텀이 좀 붙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그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 관련된 부분들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동사의 이제 옵티보 효과 예측 결과 발표가 또 이번 유럽 종양학회에서 또 발표될 예정이다라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고금리 시대에서 그동안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당장 돈이 찍히지 않으면서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고금리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러셀 2000 지수가 3%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 환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제일 많이 피해를 봤던 중소형주들입니다. 근데 그런 중소형주들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가 나스닥이나 S&P 500과 같은 이런 기업들보다 또는 이런 지수보다 더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제부터 금리 인하와 관련된 수혜주 중에서 우리가 AI 의료 테마를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은 루닛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루닛 주봉 차트 한번 보시면은 우선은 그동안 거의 작년 9월 달부터 고점을 찍고 1년 내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거래가 이제 붙어주면서 AI 의료 테마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뷰노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9월 달 고점 찍고 최근 들어서 추세를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외에도 JLK 같은 경우에도 자, 의료 AI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미국 진출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뷰노도 마찬가지고 JLK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루닛도 마찬가지고 다 저는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편입을 하기 때문에 비중은 5% 편입을 할 거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48,450원, 목표가는 56,500원, 손절가는 4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비장의 종목 루닛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비중은 5% 그리고 목표 주가 손절 라인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뷰노가 워낙 뜨거운 수익률 안좋게줬던 만큼 루닛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혹시 오늘의 종목 외에도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려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8월 초부터 특히나 이제 7월 달에는 조선과 방산업종만 보시면 시장 수익률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8월 초부터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만 움직이셔도 시장 수익률보다 더 좋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지금부터 제약바이오 섹터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3분기 정책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또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단행하는 지금 시점에서 또 게다가 다음 달 세계 폐암학회뿐만 아니라 유럽 종양학회 여러 가지 학회 일정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관련주들 오늘 다시 한번 저녁 8시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태윤 매니저의 너튜브 앞으로도 쭉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밤 8시에도 특별한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김태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